주문 처리는 이제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마켓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일단 확인 처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엑셀로 다운받으시면은 관리하는 게 좋아요. 장부 정리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1번 뭐 하냐면 개인 통관번호 된 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셀러라이프 진짜 이거 정말 좋거든요. 통관고유 확인하는 거 이거. 여기서 이제 하면은 검증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그냥 하세요. 이거는 어 공짜니까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주문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관번호 달라고 했는데 안 주거나 했는데 내가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타오바오에서. 근데 결국에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 붕 뜨잖아요, 상품이. 그러니까 꼭 받으신 다음에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하실 때 쿠폰이 있으면 쿠폰은 적용을 하시고 샵백 싱가폴 이거 캐시백 되는 건데 이거를 샵백 싱가포르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글들이 많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적용을 시키시면 캐시백을 좀 받을 수 있는데 10%막 이게 아니고요. 되게 조금이에요, 사실. 최대잖아, 최대. 그렇지만 뭐 티끌모아 태산이죠. 그래서 주문할 거 체크한 다음에 뭐 넘어가면은 이 주소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문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결제 통화 부분을 그 오른쪽에 있는 거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송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여기 타오바오에서 타오바오 구매 내역에 그 송장 번호가 떠요. 그걸 우리가 흔히 트래킹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배대지에 주문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배송 대행지에 주문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그 주문서는 여기서 이제 여기 신청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오바오 구매 내역 등록하시면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거 구매 내역 긁어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싹싹 들어가요. 싹싹 들어가. 그래서 내가 입력할 건 여기 트래킹 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품목은 검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갑이면 장갑.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수취인 정보를 적어주시고 주소, 뭐 연락처, 개인통화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송 방법이 해운이냐 아니면 뭐 항공이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들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옵션들은 찬찬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것도 은근히 답답하죠. 너무 뭐가 많으니까. 아우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만 읽어보세요. 배대지는 여러 군데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물건이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색깔이 다르거나 아니면 파손이 됐거나 그러면 판매자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못 온 거는 반품 처리하시고 재주문하셔가지고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노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주문서를 배대지에 입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이 온 거야. 그럼 그게 노데이터로 잡혀요. 왜냐면 수취인이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주문서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배송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오바오에서. 그러면 그거는 판매자랑 무슨 일인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판매자랑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진행이 이제 되면은 마켓에 저희 이제 11번가 이런 데다가 송장 번호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송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지금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까 얘기한 거 배송 대행지 선택할 때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검수를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이 뭐 싸고 비싸고가 아니라 저는 검수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힘든 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통이 원활한 것도 중요해요. 내가 뭐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가타부터 답을 해줘야 되는데 막 강간무소식이야. 그럼 답답하죠. 인천이 안 되고. 나머지도 읽어보세요. 자, 이거 포장의 종류는 한번 이제 설명을 할게요. 우리 내부 뽁뽁이 이거는 알잖아요. 그 뽁뽁이 하는 거 터트리고 보는 거 그런 거야. 그걸 상자 내부에 넣는 거야. 상자 안쪽에 추가적으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외부 에어캡이라는 거는 이제 에어스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좀 단단한 거 있죠. 단단한 거. 이거는 외부에다가 둘러주는 건데 은근히 튼튼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이걸로 합니다. 그리고 발포 비닐은 요건데 요거는 이제 좀 스크래치 방지용 요거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드 프레임은 요거예요. 이게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말하는 우드예요. 배대지에서 말하는 우드가 이거거든요. 요거는 프레임이 작은 거고
얘는 이제 이걸로 안 될 때, 아까 그 프레임으로 안 될 때 이렇게 더 튼튼하게 다 둘러줘야겠죠? 이거 되게 비싸요.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하면요. 중량이 늘어나니까 배대지 운임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팔레트 포장. 팔레트 포장은 이렇게 여기 밑에 팔레트. 뭔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건이 커가지고 CJ 택배로 가는 줄 알았는데 경동 화물 택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고객님한테 착불로 보통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긴 한데 이게 기계처럼 따박따박 지켜지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택배 기사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냥 눈대중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00% 이게 칼같이 지켜진다고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율표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배송 진행 사항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제대로 진행 안 되면 타오바오 판매자랑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고요. 마켓에 꼭 송장 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송이 이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동 송장으로 바뀌면 그것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됐죠? 됐어요. 됐죠? 이제 설명 다 한 거야. 설명 다 했어. 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정도 이제 설명드렸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사업을? 네,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죠. 시작은 할 수 있겠지, 그치? 시작만. 아니요, 그래도 물건이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진행도 하실 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네, 할 수 있겠죠. 이제 제 끝장캐리 설명 잠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할 거예요. Q&A 시간에는 다 물어보셔도 돼요. 이것저것 궁금하신 거. 저는 캐리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보아 오셨다면 아실 텐데 이 강의에는 제가 시간 관계도 그렇고 무료 강의도 해서 불포함된 사항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거 진짜 이거는 시간 할애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80대 20의 법칙 아세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건데 짧게 말해볼게요. 여기 이게 뭐냐면 100만 원을 내가 번다. 근데 그중에 80만 원을 벌는 데는 내 시간 만약에 10시간을 쓴다 하면 그중에 2시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써서 80을 버는다. 그러면 나머지 8시간은 뭐 하는 데 쓰냐? 나머지 20만 원 버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2시간을 써서 8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2시간 빠삭해서 80 버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8시간을 2시간 또 하면은 또 80을 벌고 2시간 또 하면 또 80을 벌면 이걸 5번에 2시간이 되면은 얼마가 돼요? 80 곱하기 5 해가지고 400만 원이 되잖아요. 400만 원.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내가 100만 원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80만 원만 벌고 시간 조금 써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할 일 목록 중에서 80% 삭제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뭘 안 해야 돼? 뭘 안 해야 된다는 거야. 뭘 안 해야 돼. 뭘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뭘 안 해야 된다는 거야. 파킨슨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업무를 해야 돼. 근데 시간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 이 업무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업로드를 100개를 해야 돼. 그러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 100개 하는 게. 근데 2시간이야. 2시간밖에 없어. 그럼 미친듯이 100개를 하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레포트를 작성을 안 하잖아요, 우리. 제출 전날에 하잖아요, 밤새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괜찮은 게 그러면 집중해서 막 하거든요. 막 그냥 집중해서. 그래서 결국에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는 업무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해야 할 일 10개가 있으면 다 없애. 그 다음에 한두 개만 남겨놔. 그 다음에 그 한두 개 하는 마감을 아주 짧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구매 대행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돼요. 중요한 업무를 골라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업무 뭐예요? 돈 버는 데 연관되는 게 중요한 업무죠. 중요한 업무.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 1번.
제일 중요한 거.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선보여야지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지 팔지, 그쵸? 그러면은 다양하게 키워드를 발굴하고 업로드 수량을 또 많이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야. 괜히 닥등닥등 하는 게 아니야. 이 1번 때문에 닥등을 하라는 거예요. 1번을 하기가 가장 힘드니까 닥등닥등 강조를 하는 건데 그 본질을 아셔야 돼. 다양한 상품을 그 시장에 선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뭐야 되냐면 노출을 늘려야 돼. 노출을 그쵸? 그러면 상품명을 잘 만들어야 돼. 우리는 다 키워드로 검색하고 고객님들이 물건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상품명을 잘 만들어야 당연히 고객님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어, 생기겠죠. 그리고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다음에 구매로 그다음에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옵션을 선택을 그래서 고객님이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이해를 바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구매를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고요.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이거예요. 첫 번째, 장부를 예쁘게 정리. 저는 폰트가 다 통일이 돼야만 직성이 풀려요. 다 맑은 고딕이어야 해요. 아니면 나는 폰트가 다 사이즈가 10이어야 돼.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11을 막 10으로 바꿔. 그걸 하고 앉아있는 거. 돈 버는데 그거 도움 되나요? 1도 안 되죠. 그냥 내 기분만 좋아져. 근데 돈은 못 벌어. 두 번째, 매일매일 배송 상황을 확인해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안내하면 해요. 그럼 너무 좋아. 고객님 해피하시니까 고객님 고맙대. 아, 너무 기분 좋아. 근데 돈은 못 벌어. 세 번째, 매일매일 타오버에 주문 넣지? 고객님 좋지. 신속하게 오니까 물건이. 고객님 좋은데 나는 돈을 못 벌어.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고객님 CS 바로바로 응답해줬어? 어,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번역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좀 부분인데 이거는 요즘 논란이 많죠. 근데 아직은 돈을 못 버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나요. 그리고 이거 여기 1, 2, 3번 중에 뭐죠? 3번이잖아요.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구매 전환에. 그럼 1번, 2번을 똑바로 못했는데 3번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1번부터 하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그 다음에 3번 하는 거거든요. 근데 3번부터 하고 1번 언제 할 건데?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고 그다음에 소싱할 때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고민해도요 답이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왕초보거든. 난 초보자인데 내가 고민해봤자 제대로 된 답을 도출하겠니?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공부를 해야지.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레벨이 좀 낮은 상태에서는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일단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올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액션을 정하는 거예요. 팔리면 이런 게 팔리는구나. 안 팔리면 이런 게 안 팔리는구나. 그때 가서 알아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시간과의 효율을 따져가면서 업무를 선택적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거는 계속 얘기해요. 사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일을 하는 사소한 일이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레버리지를 하시는 거예요. 레버리지. 물론 알바스란 얘기야?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레버리지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가 다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위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이거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레버리지고 프로그램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고 다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끝장캐리 설명하는 거예요. 끝장캐리. 뭐냐면 이게 동기가 이렇게 뭐 없고 마감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일을 잘 못,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장캐리는 이제 이런 걸 줘요. 그래가지고 하게 만든다. 지금 끝장캐리 홍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끝장캐리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다 못한 것들, 얘기 못한 것들을 이제 하고요. 이제 키워드 찾아서 소싱하는 거 당연히 이제 있고 남들이 안 파는 틈새 상품 찾는 거. 그리고 좀 빠르게 소싱하고 상품명 짓고 업로드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타워 판매자 은근히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잘 대응하나? 고객님들 어떻게 잘 대응하나? 그다음에 양식이나 뭐 자료나 이런 거 당연히 다 드리고 헤이셀러는 이제 추천인 코드가 20일짜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제가 개발한 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책인데 상품명을 좀 만드는데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개발했고
그 다음에 타오바오에서 주문 내역을 다운받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배대지에 주문서를 입력할 때 좀 대량으로 등록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S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20명한테 보내야 돼요. 통관번호 요청 문자를. 그러면 20명 쫙 선택해서 쫙 보내면 돼요. 뭐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이름이나 그리고 사람 이름하고 상품명하고 주문한 마켓이 다 다르잖아요. 고객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템플릿에다가 그걸 바꿔주거든요. 그게 노가다야. 완전 노가다인데 그거를 안 해도 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업로드 과제를 부여하고 단톡방에서 저희가 코치합니다. 코치님하고 같이. 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가면 수익을 좀 더 빨리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네,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 수도 있겠죠. 네, 자, 아무튼 됐고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